안녕하십니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을 바꾸는지, 메타버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의 메타와 유니버스의 우주의 합성어입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3차원의 가상공간, 즉 또 다른 우주나 별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발 할라리 교수가 예측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하고 호모데우스로 진화된다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특정 회사가 한정된 인원에게 제한적인 자원을 분배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임, 동물의 숲이나 포트나이트처럼 사용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SNS처럼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규모를 잠깐 살펴보면 2025년도에는 약 5천억 달러, 203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전문기관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가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정보 회사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 자체를 메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전환을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며 앞으로 메타버스로의 비즈니스 전환이 예측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태동을 살펴보면 2003년에 미국의 벤처기업인 인덴랩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으로 가상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서 동영상 다운로드나 3차원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패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G 시대의 통신 속도가 약 10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VR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VR 고글 기계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머리에 모자처럼 써야 되니까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기술 발전을 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VR 고글은 메타버스에 사실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VR의 기술 진화가 느리다고 해서 메타버스의 진화도 함께 느리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좀 과장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합니다. 3차원 가상공간의 민주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나 3차원 가상 공간에 원하는 고객을 초청하여 참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능하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민주화시킨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은 천지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메타버스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건물을 짓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신이 하는 일이죠. 메타버스로 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 선택의 법칙에 따른 진화론이 아닌 지적 설계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세상에 있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데이터의 종교, 즉 인공지능 정보처리 시스템이 주도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인류는 인간과 인간이 메타버스로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인본주의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민주화란 무엇일까요? 구글의 검색 기술은 지식을 민주화시켰습니다. 구글이 없는 시절에, 인터넷이 없는 시절에는 특정 사람만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트위터, 블로그 등도 과거에는 신문, 방송사들이 장악한 내용을 정보 발신 민주화를 시킨 중요한 기술입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은 신의 영역인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민주화입니다. 메타버스의 주요 핵심 성공 요소 중에 하나는 콘텐츠의 역량입니다. 따라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재미있게 만드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해지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를 들어 가상의 디즈니랜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테마파크를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고 수용하는 인원의 수는 무제한입니다. 놀이기구도 현실에서 만들 수 없는 상상의 놀이기구들을 만들어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꿈의 세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놀이, 건축,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사용되게 됩니다. 건축 설계 같은 경우 빌딩을 만약에 세운다면 일조권을 침해받는 곳이 어디이며 전체 경관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디인지를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것들도 다 검증이 가능합니다. 의료의 경우에는 현재 2차원적인 렌트겐 사진을 찍고 있지만 이것을 3차원 입체로 표현하여 병 치료에도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다소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인공지능을 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쿠팡의 추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데이터가 부족하여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겠지만
고객의 모든 행동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만약에 메타버스가 추천하게 된다면 가상 공간에 방문한 잔류 시간이 증가하고 물건 구매가 증가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상 공간에서 상품을 손에 들고 구매를 결정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보았는지, 상품의 어느 부분을 보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정확한 정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나만의 세상이 됩니다.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상에 맞추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신만의 세상을 개인의 생각과 방식대로 만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성격적인 장애를 가진 소수인들이 일반 사람들과 현실 속에서 억지로 맞추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가상 공간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서 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점점 더 현실 세계에 머무는 시간보다 가상 세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메타버스는 시간여행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의 방문 시간에 입체 영상을 기록하고 언제든지 3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서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 누구와 만났고 무엇을 하였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고하신 유명한 인사가 메타버스에 자신의 기록을 보관하였다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과거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 아이돌은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사용하며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일부 신문 등에서는 메타버스 상에 한정된 토지 구매를 추천하고 투자를 유혹하는 내용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은행을 개설해서 선착순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모집한다는 내용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스스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원한다면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굳이 남의 세계에서 구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성공 요소인 콘텐츠의 보유 역량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중국의 에픽 게임즈사는 아직 비상장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겠지요. 나는 미래에 메타버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니티나 언리얼, 블렌더 등의 무료 앱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자신의 가상 공간에서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시간 투자로 도전한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 내용으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있는 블로그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